현대적 UFO 피랍 사건의 서막을 연 사건은 1961년 9월 19일 밤 미 동부 뉴햄프셔 배드햄튼에 사는 평범한 40대 부부인 바니와 베티 힐 부부의 피랍 사건이 그것이다. 바니와 베티 힐은 당시 40대의 모범적인 부부로 우체국 직원이었던 바니와 사회복지사 일을 하던 베티 힐이었다. 흑인인 남편 바니는 당시 흑인 지위 향상 협회의 열성 회원으로 활동 중인 것 외에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의 한 사람이었다. 부부는 1961년 9월 19일 밤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내고 뉴햄프셔의 자택으로 자동차를 몰고 돌아오던 중 화이트 마운틴주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가 달과 별 모양의 커다란 빗덩이가 자동차를 따라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 물체가 자동차에 가까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차를 세우고 바니는 차를 세워 쌍안경을 통해 물체를 본 결과 적색, 황갈색, 초록색의 빛을 띠며 다가왔다. 그 물체를 가까이서 본 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자신들이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집에 도착했음을 알게 된다. 이를 UFO 피랍 분야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정의한다. 그 뒤 10여일 동안 바니와 베티는 팬케이크 모양의 UFO 안에 끌려가 강제로 생체 실험을 당하는 생생한 꿈을 꾸게 된다. 꿈은 부부가 동시에 동일한 환경에서 생체 실험이라는 강한 공포 속에서 경험했고 이들은 그 뒤 이 사실을 미국의 UFO 연구단체인 나이캅의 ICAP에 알리게 된다. 나이캅의 도움으로 바니와 베티 힐 부부는 당시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였던 벤자민 사이먼 박사로부터 퇴행 최면 치료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사이먼 박사의 퇴행 최면을 통해 잃어버린 2시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최면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최면은 과학적이다. 현실 감각 상태에서보다 더 상세한 기억을 동반하는데 실제로 최면을 통해 뺑소니 차량을 잡거나 은행 강도를 잡은 사건이 국내에서도 여럿 있었다. 사이먼 박사의 최면 유도 아래 바니와 베티 힐은 퇴행 최면을 통해 잃어버린 2시간의 기억 속 당시로 되돌아갔다. 이들이 경험한 당시 녹음 기록과 육성 증언은 부부가 총을 꺼내야 했을 정도로 UFO를 탄 외계인과의 조우가 담겨 있었고 UFO 내부로 빨려 들어간 부부는 이윽고 생체 실험을 당해야 했다. 특히 베티 힐은 외계인들이 배에 놓은 커다란 주사기에 공포를 호소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생식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듯 했다. 칼 세이건은 자신의 UFO 회의론 책에서 수억 광년을 날아온 외계인들이 어떻게 인간의 뇌나 지적 능력이 아닌 생식 능력에 관심을 가지느냐며 이들 UFO 피랍 체험자들을 비경제적인 사건이라며 거의 조롱과 멸시했었다. 하지만 인류가 그동안 이뤄놓은 것을 보라. 동족끼리 전쟁과 폭력 학살을 벌이고 기후변화 하나 통제 못하는 과학적 기술 수준이라야 바로 앞에 달에 가는 정도인데 무슨 지적인 뇌 탐사를 해야 한다는 걸까? 정말 이런 논리야말로 외계인들을 우습게 아는 과학만능주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오히려 인류 멸종 이후 종의 보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상식이 아닐까? 바니와 베티 힐 부부의 UFO 피랍 체험에 대해서도 칼 세이건은 부부의 체험 자체를 정신 이상과 TV에 나오던 B급 SF 영화 때문이라며 온갖 모욕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바니와 베티 힐 부부 피랍 사건에서도 지워지지 않을 증거가 나왔다. 바로 지구로부터 36억 광년 거리의 당시로선 미발견인 제타 1성과 2성의 별자리를 외계인 선장이 부부에게 그려 보인 것이다. 자신들이 온 별의 위치를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이 별자리는 그로부터 6년 뒤에 실제로 나사와 천문학자들에 의해 제타 1성과 2성으로 발견되어 명명되기에 이른다. 미 동부에 살던 평범한 부부가 어떻게 나사 과학자들보다 6년 전에 지구로부터 36억 광년 거리의 두 개의 별자리를 먼저 알 수 있었을까? 한국에선 마약인 대마초를 예찬 찬양한 칼 세이건 키즈들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2004년 작고하기 전까지 베티 힐은 자신이 만난 외계인들을 제타 외계인으로 규정했다. 이들이 UFO 피랍을 통해 일종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확신했다. 현재는 그 부부의 조카인 캐서린 마덴 교수가 뮤폰 등 UFO 관련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부의 사건은 미국 하버드 의대 존 맥 박사의 UFO 관련 서적에서 자주 언급되었으며
이후 UFO 피랍에 관심을 가진 외과 전공의 로저리어 박사와 프로파일러 출신의 UFO 연구가들에 의해 외계인들이 인간을 납치한 현장에서 남긴 특수한 지문과 증거들이 최근 미국 내 UFO 연구단체들에서 연일 공개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과학만능주의자들은 흔히 말한다. 아니 수억 광년을 날아와 인간들의 지적 능력과 뇌에 대한 연구가 아닌 생식기나 채집한다고? 이런 멍청한 외계인들. 이게 말이 돼? 라고 버럭 화를 낸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 코앞에 달이나 다녀온 그 지적 능력? 무자비한 환경 파괴로 당면한 기후변화와 열대야 맹추위 하나 통제 못하는 그 기술력 지적 능력? 동족끼리 허구한 날 이 먼지 같은 별에서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국경선을 서로 빼앗겠다고 전쟁과 학살, 인권 유린을 수십 년간 행하는 인간들의 지적 능력? 그게 그토록 외계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구 방문 외계인이라면 뇌와 생식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1961년 미 동부에 살던 평범한 부부가 어떻게 나사와 천문학자들이 6년 뒤에나 발견 예정이던 지구로부터 36억 년 광년거리의 별자리를 정확히 그려 보일 수 있었을까? 멍청하고 고집세고 아둔한 과학만능주의자들과 마리화나를 예찬한 칼 세이건에게 영혼을 세뇌당한 좀비들은 과학적이고 보편타당하고 논리적이며 상식적으로 답을 주세요. 현재까지 이 물음에 대해 논리적인 답을 준 과학자 UFO 회의론자 칼 세이건 좀비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UFO 외계연구소